시각장애인 안내법, 시각장애인 에티켓. 시각장애인을 처음 만났을 땐 안녕하세요, 홍길동입니다. 첫인사는 악수와 함께 또렷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세요. 횡단보도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함께 건너시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이 붙잡을 수 있도록 당신의 팔꿈치를 살짝 내밀어 주세요. 등을 밀거나 흰 지팡이 또는 옷자락을 잡아당기시면 안 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몇 번 버스를 타십니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시각장애인을 보면 몇 번 버스를 타는지 물어봐 주세요. 문을 열었을 때는 다시 꼭 닫아두거나 열어놓을 경우 활짝 열어 벽에 바짝 붙여 놓아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문을 열어놓으면 시각장애인이 지나가다가 문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방향이나 장소를 설명할 상황이라면 주변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전후, 좌우 방향과 몇 발짝, 몇 미터 등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세요. 시각장애인 안내법 1. 보행 안내. 안내인은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팔꿈치 위를 잡게 하고 반보 앞서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안내인보다 키가 20에서 30cm 이상 크다면 안내인의 어깨를 잡게 할 수도 있다. 뒤로 돌 때는 팔을 잡은 채로 같이 돌지 말고 시각장애인에게 먼저 방향을 바꿔야 하니 잠깐 팔을 놓으라고 얘기한 후 앞으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방향을 바꾸고 다시 팔을 잡도록 한다. 좁은 통로에 들어갈 때는 손을 안내인의 어깨에 얹고 뒤에서 따라오도록 한다. 혼잡한 길이나 좁은 통로를 보행할 때는 우선 보행 속도를 줄이고 일렬로 서야 한다. 안내인은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던 팔을 열중쉬어 자세처럼 자신의 뒤 허리춤으로 이동시킨 다음 시각장애인이 손목을 잡게 한다. 좁은 길을 다 통과한 뒤에는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면 된다. 시각장애인이 바깥쪽에 위치하여 모퉁이를 돌 때는 안내자, 안내인과 가능한 한 밀착해서 걸어야 한다. 팔이 몸통에서 떨어지면 시각장애인은 안내자에게서 떨어지기 쉬워 멀리 외곽으로 돌게 되며 이때 다른 통행인이나 장애물과 충돌하기 쉽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추거나 팔꿈치를 살짝 뒤로 밀며 계단이 있음을 알린다. 계단의 전체적인 높이나 상태 등을 간단히 설명하고 시각장애인이 준비가 되었으면 천천히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표면이 고르지 않은 길을 걸을 때는 안내인이 길의 상태를 간단히 설명해주고 안전한 쪽으로 시각장애인이 선 다음 걸어야 한다. 길의 상태에 따라서는 일렬로 걷기, 우회하기, 건너뛰기 등 적당한 방법들을 사용하도록 안내한다. 안내 중에 시각장애인을 혼자서 잠깐 기다리게 할 때는 안전을 위하여 벽이나 기둥 가까이 서 있도록 한다. 실내나 실외를 막론하고 안내를 하는 동안에는 시각장애인이 안내자의 동정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안내인의 부재나 이동 상황을 시각장애인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2. 교통수단 이용하기. 버스를 타고 내릴 때는 계단을 이용하는 법과 같으며 승차 후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게 해주어야 한다. 지하철을 탈 때 주의할 것은 역에 따라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차이가 나므로 발이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하철 내에서는 의자나 손잡이로 안내하여 차의 이동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넘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택시를 탈 때는 왼손은 차체에, 오른손은 차문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다. 3. 흰 지팡이. 흰 지팡이는 독립보행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이다. 보통 흰색이나 밝은 색으로 제작되며
야간 보행 시 자동차 운전자가 시각장애인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야광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다. 또 흰 지팡이는 재질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내를 받을 때는 가방이나 안주머니에도 쉽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접이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안내 시 유의점 1. 시각장애인의 주거 공간 및 익숙한 장소. 주거 공간이나 일하는 작업 공간인 사무실, 작업실 등은 평소 익숙한 장소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안내인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1. 사전 설명 없이 실내 복도나 통행로에 물건을 놓아두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는다. 익숙한 장소는 물건 등으로 구조를 파악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물건을 놓아두거나 이동시킬 경우 반드시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왜 그 자리에 두어야 하는지, 혹은 어느 장소로 이동했는지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손으로 만져보도록 해주어야 한다. 2. 출입문은 완전히 열어두거나 완전히 닫아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소대로 지나가다 부딪힐 수도 있다. 2. 화장실 이용 1. 익숙하지 않은 장소의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시각장애인을 화장실 문까지 안내하고 변기 및 수세식, 재래식, 좌변기, 소변기 형태, 세면대의 위치와 센서식일 경우 물 트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물비누 등 비누, 휴지, 수건 등의 위치는 시각장애인의 이용 순서마다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2.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용하기 전 버튼의 조작 요령도 알려준다. 3. 옷 고르기와 입기 1. 새 옷을 고를 때는 목적에 맞게 옷의 디자인, 긴, 단추, 품 등이나 색깔, 무늬, 관리법, 세탁법 등을 꼼꼼히 설명해준다. 색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으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색에 개념이 없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사한, 단정한, 돋보이는 등의 표현을 해주는 방법도 좋다. 2. 새 옷을 입어보거나 입던 옷을 입을 때는 입은 후 옷에 이물질이 묻어있지는 않은지, 단추가 떨어지거나 헤어진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펴 알려주고 전반적으로 잘 받쳐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준다. 4. 세탁하기. 평소 어떻게 세탁하는지 물어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본다. 옷을 세탁할 때는 물이 빠지는 옷과 흰 옷을 구분하여 빨도록 한다. 손빨래만 가능한 옷은 따로 분리해서 설명한다. 5. 식사하기. 1. 먼저 식탁에 앉은 후 밥과 국, 수저의 위치를 직접 확인한 후 앞에 있는 찬의 종류와 위치를 설명한다. 먼저 밥과 국에 대해 설명한다. 오늘의 주 메뉴, 찌개, 구이, 찜 등을 소개한다. 젓가락을 쥔 시각장애인의 손을 이끌어 놓여있는 반찬들을 시각장애인의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차례차례 말로 알려준다. 특별히 묻거나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손을 이끌어 필요한 반찬의 위치를 직접 알려준다. 식사 테이블이 클 경우 먼저 의견을 물어본 후 빈 접시에 반찬들을 조금씩 담아서 시각장애인 앞쪽에 놓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벗어놓은 신발을 다른 손님의 신발과 혼동하지 않도록 잘 챙겨둔다. 주로 신발장의 위, 아래, 양 모서리 등 분명한 곳에 두어 찾기 쉽도록 한다. 식당 같은 곳에서는 시중을 들듯 지나치게 시각장애인의 식사를 거들거나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실례다. 6. 시장 보기. 1. 혼자서 시장을 다녀왔을 때는 부탁한 재료나 물품을 제대로 구입했는지를 직접 설명하며 확인해주고 쓰고 남은 돈과 영수증을 잘 건네주고 사용한 내역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시장을 볼 때는 평소 잘 이용하는 가게나 시장에 있는지 묻고 가고 싶어하는 곳을 확인하여 안내한다. 시각장애인이 직접 만져보고 느끼면서 재료나 물건을 고를 수 있게 하되
색깔이나 관리 방법, 유통기한과 같이 시각장애인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옆에서 설명한다. 가게나 시장에서 하는 특별 행사나 이벤트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7. 위험한 물건 건네기. 1. 칼과 같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물건을 건널 때는 손잡이나 안전한 쪽을 시각장애인이 잡을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손으로는 칼등같이 예리하지 않은 부분을 만져보게 하여 안전을 인지하게 한다. 2.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 같은 것을 건넬 때는 손잡이의 위치를 알려주고 물이 나오는 곳의 위치나 모양도 설명해준다. 뜨거운 것이 담긴 그릇, 컵 등의 위치를 알려줄 때는 손등 쪽으로 살짝 터치하듯이 알려준다. 8. 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하기.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할 경우 인출한 금액을 확인한 후 통장이나 카드와 함께 건네주고 통장의 잔액과 수수료 등의 영수증 내역을 읽어준다. 은행이나 병원에서 돈을 찾거나 접수 처리를 할 때도 거래 내역이나 기입 내용 등에 대해 시각장애인에게 자세히 읽어주고 확인시켜준다. 9. 외출 준비와 외출. 주변 환경이나 혹은 자연경관 등을 보고 느끼는 대로 사물을 설명해주면 비록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1. 사람들은 외출 전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외모에 매우 신경을 쓰고 준비한다. 따라서 안내인은 시각장애인이 외출 전 짝짝의 양말을 신었다든가 의상이나 화장, 머리 정돈 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2. 외출 중에는 현재 위치를 중간중간 알리고 근처의 큰 건물이나 상가 등을 알려준다. 안내할 때는 지형 지물이나 수치 등을 사용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한다. 3. 약속 장소를 정할 때는 시각장애인이 인지하고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 묻는 편이 좋다. 10.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 1. 영화, TV, 연주, 스포츠를 관람할 때도 요점을 설명해주면 함께 즐길 수 있다. 2. 연주회나 연극 같은 경우 팸플릿의 내용을 먼저 읽어준 후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관람할 때는 시작 전 무대의 배경이나 전체적인 행사장에 대한 분위기와 환경들을 설명해준다. 3. 장례식에 참석할 때에는 조의를 표하는 절차가 기독교식인지 전통적인 방식인지 상주에게 조의를 표하는 방법은 간단한 묵례인지 절하는 것인지 귓속말로 해주어야 한다. 특히 예를 표하는 과정에서 안내인은 시각장애인이 혼자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결혼식에 갈 때는 준비한 축의금이 담긴 봉투에 시각장애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한 다음 혼주를 잘 확인한 후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실내 분위기나 주변 상황, 신랑 신부의 표정이나 행동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 찍는 곳까지 안내하고 카메라의 위치도 알려주도록 한다. 11. 기타. 1. 의자에 앉을 때는 뒤에서 밀거나 앞에서 잡아당기지 말고 시각장애인의 한 손은 의자에, 다른 한 손은 식탁이나 책상에 닿게 해주면 바르게 앉을 수 있다. 2. 시각장애인과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을 수 있게 해주면 손잡이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안전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다. 3. 회전식 문을 통과할 때는 잠시 멈춘 후 천천히 돌 때까지 기다리다가 시각장애인과 함께 들어가거나 불가피하게 각각 다른 칸에서 움직여야 할 때는 시각장애인이 먼저 앞칸을, 안내인이 뒷칸을 이용한다. 4. 여행 중 숙박을 할 때는 시각장애인이 방의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화장실과 욕실도 열어 잘 설명한다. 온도 조절 장치와 전화기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려준다. 5. 서류를 작성할 때는 시각장애인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고 다 받아 적은 후에는 적은 내용을 한 번 읽어
수정할 곳이 있는지 확인시켜준다. 6. 시각장애인에게 편지를 읽어줄 때는 항상 시각장애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편지를 읽어주기 전에 발신인을 알려주고 편지를 개봉해도 좋은지 물어본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이 걷는 방향을 따라 안전하게 길을 안내하도록 특수하게 훈련받은 동물이다. 현재 전 세계에는 영국, 미국, 뉴질랜드, 일본 등 27개 나라에 84여 개의 안내견 양성기관이 있으며 약 2만여 마리의 안내견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2곳의 안내견 훈련학교가 있으며 그곳에서 안내견 양성과 분양을 하고 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서로의 움직임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죽 장구인 하네스, 안내견 옷, 안내견 인식 목줄,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착용하고 있다. 활동 중인 모든 안내견은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은 사용자와 함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공공장소, 숙박시설, 극장, 식품 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고 모이는 곳에 출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한 자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내견은 견복을 입은 동안에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안내를 하는 동안에는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안내견은 주인의 명령만 따르고 다른 사람의 명령은 무시하도록 훈련받는다.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은 좋지만 주인의 허락 없이 만지거나 먹이를 주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안내견의 반응이 달라지므로 영문을 모르는 주인이 당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내가 필요 없는 동안 안내견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 테이블 아래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 다른 애완동물처럼 다른 손님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 충청북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